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느바비큐 위클리 리뷰. 이번 주제는 정말 엄청난 어떤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NBA 얼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특히 요거는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위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VJ 엣지컴 어떻게 표기를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겁니까? 난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제 우리 한글로 영어를 표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에지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활약상만 놓고 보면 에지컴보다는 엣지컴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정말 엣지가 있죠. 엣지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뭐 정말 많은 유망주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실 지난 시즌에 얘기한 웬반야마도 유망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3년 차니까. 신인들 혹은 소포머 선수들 중에 조금 눈여겨보는 선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얘기 나왔으니까 엣지컴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 석주 기자님이 엣지컴의 어떤 이 대박 활약을 미리 어디 일기장에 예측하셨다고. 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엣지컴 선수를 보게 된 게 뭐 제가 이 선수를 예측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칼럼에 유망주들이 어떤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글이 있어서 요것 때문에 데이터를 봤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유망주들이 잘하는 이 길을 엣지컴 선수가 그대로 밟고 있어서 저는 이 선수를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잘해줘서 되게 뿌듯한 생각이 개인적으로 혼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77번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알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77번을 다른 쪽 77번 때문에 안 좋아하지 이 77번은 그래도 좋아요. 네, 근데 사실 엣지컴이 진짜 잘하고 있는데 옆에 맥시는 완전 미친 수준이어가지고 약간 좀 스포트라이트를 좀 뺏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위원님은 엣지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이 기록이 계속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맥케인도 돌아오면은 아무래도 자리를 좀 자레드 맥케인?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맥시도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도 와야 되고 엠비드도 와야 되고 거기다가 또 그라임스 이런 선수도 또 볼륨을 좀 뽑아주는 또 선수니까 평균 20득점을 넘기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엠비드가 그래도 많이 폼이 떨어졌다고 해도 공을 좀 잡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좀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은 말씀해주신 대로 엔비드가 출전 시간에 제한을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고, 저는 근데 엣지컴이 좀 더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제가 요즘 농구 스타일을 좀 봤을 때 엣지컴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좀 웬반야마도 마찬가지고 플래그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유망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메인 핸들러가 압박을 받았을 때 이 압박에서 분산된 공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럼 공간이 열리잖아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유망주들이 잘 크냐 못 크냐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는 타이리스 맥시가 지금 미쳤잖아요. 평균 득점 1인데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타이리스 맥시 혹은 다른 선수로부터 공이 왔을 때 이 분산받은 압박을 이 선수는 되게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직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쿠민가 얘기를 또 꺼내서 죄송하지만 루키 시즌의 쿠민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뇌장착이 안 된 쿠민가 시스템을 보면 팀 단위 농구에 적응을 전혀 못하고 혼자 드라이브를 갑자기 치고 들어간다든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3점을 혼자 던진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경기의 흐름을 굉장히 살려주는 플레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맥시가 너무 잘하고 있고 파트너가 압박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엣지컴이 더 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맥시의 경기력이 떨어지고 좀 다른 선수들이 받는 압박이 골고루 유지가 되면서 코트 안 압박이 이제 고른 상황이 오면 오히려 그때는 엣지컴이 못하게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네.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3점슛을 경기당 7개 던져서 3개를 넣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죠. 만약에 계속 가면은 200개를 신이 넘게 되는 거예요. 이 수치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떨어질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 수비되고 운동량이 좋기 때문에 운동량은 가르친다고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망주는 맞고 올해 강력한 신인왕 후보는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커뮤니티에서 짤을 봤는데, 제일런 석스가 오펜스 파울을 유도하려고 딱 그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저거 봤어요. 네. 슬쩍 피하면서 이렇게 넣는 거 보면은 확실히 신인치고는, 물론 뭐 농구만 하고 살아왔던 친구들한테 저게 노련하다 말하기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센스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선수 같아가지고 엣지컴을 좀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수 게다가 그 워크 에틱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인성도 좋고 이래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 이타적인 플레이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시스트도 그래도 뭐 볼륨적으로 좀 뽑아주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막
캠 토마스처럼 뭔가 본인 공격만 보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서 그래도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활약, 이 정도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도 몇 경기 연속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선수의 어떤 그릇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딜런 하퍼 얘기는 이제 3픽 얘기했으면 2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회차에서 좀 했으니까 1픽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아이고. 해요. 석조 기자님은 위기의 쿠퍼 플래그라는 뭐 말까지 여기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방향성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게 왜냐면 이게 1번 핸들러라는 게 뭐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맞는 방향으로 보세요. 근데 팀의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처음 해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난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 정도면은. 예. 이 선수가 사실 지금 드래프트 동기들보다 어려요, 한 살. 예. 이제 대학에 데뷔했어야 될 나이인데 이 정도 해주고 있다는 건 괜찮고요. 작년에 주크 때도 딱 그랬어요. 시즌 초반 때 쿠퍼 플렉 별론데 이런 얘기 들었고요. 3점은 안 들어가는데 외곽도 안 들어가는데 너무 이타적인데 수비만 잘하는데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점점 나아질 겁니다, 저는. 예. 작년에 결국은 3점 슛률이 쭉 올라와서 35% 이상 올렸거든요. 예. 결국은 이 선수는 초반만 보면 안 되는 선수고 끝까지 봐야 된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핸들러의 자질이 확실히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장착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가드로 써야 될 정도는 아니다. 근데 팀 사정상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지금 플레이가 뛴 경기들을 보면 왜 핸들러가 리그에서 고평가 받는지를 제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키드 감독이 오프 시즌부터 이 선수를 핸들러로 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렇게 뛰게 하고 있죠. 엣지컴이랑 약간 다른 경우예요. 엣지컴은 맥시라는 백코트 절대적인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서 파생되는 공간을 엣지컴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플래그는 지금 모든 공간의 압박을 본인이 지금 1번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탯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긴 하죠. 그래서 OK 시즌도 보면 플래그 1번으로 세울 때보다 러셀이 옆에서 도와줄 때 훨씬 더 좋은 공간이 나왔고 이걸 팀 단위 공격으로 잘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핸들러가 고평가 받는 이유이자 이 프로젝트를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압박과 이 팀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플래그가 댈러스라는 팀에서 메인 브랜들러로 전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그냥 훅 들어가는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네. 그럼에도 돈치치의 댈러스가 더 그립나요? 아니면 쿠퍼 플레이 성장을 더 지켜보고 싶은 게 어떤가요? 아 근데 이건 너는 왜요? 왜냐면 저는 그 니코 와가지고 돈치치 팔았을 때 쌍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치치가 잘하고 못하고 플래그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저는 파이어 니코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돈치치 그립죠. 그리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잘 레이커스 해야죠. 페이잖아요. 네. 아 진짜 황홀하더라고요. 경기 보면서 황홀하다라는 생각이 네. 아니 왜냐면 세우면 이 선수는 공격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서 막 46점씩 넣어주는 선수인데 당연히 리버스 줄 테니까 AD를 주는 그림으로 가면 돼요. 그건 싫어요. 네, 쿠퍼 플래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위원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신인 중에 좀 이 선수 괜찮다 이런 선수 좀 있었나요? 제가 계속 저번에 신인 눈여겨보는 선수 얘기했을 때 했던 게 트레이 존슨이거든요. 네. 워싱턴에 있고 지금 경기당 14.8득점, 3점 슛도 39.3% 써주고 있어요. 지금 주전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도 이 정도 넣어주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시즌 후반에는 주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기록 더 올라갈 거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워싱턴 경기를 어떤 재미로 혹시 봐야 될까요? 이 트레 존스가 또 트레 존스도 트레 존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가 샬럿의 크누플 선수를 개인적으로 근데 위원님은 크니프 죄송합니다. 근데 위원님은 약간 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이 프리뷰에서. 선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점이 높지 않아요. 그쵸, 저점이 그쵸. 네. 낮지 않고 지금 이 정도가 딱 뭐 더 바랄 수 없을 옛날에 정도 제이슨 잘해주는 카프노 같은 선수. 그러니까 크니플이 그때 우리가 NCAA 특점 때 얘기했잖아요. 그 쿠퍼 플렉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 때는 쿠퍼 플렉 못한다 얘기 많았고 야 크니플이 더 난데 이런 얘기가 더 많았어요. 크니플이 순위가 쭉쭉 올라갔었고 근데 결국은 올해의 선수를 탄 거는 쿠퍼 플렉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을 생각하면은 크니플은 더 올라갈 게 많이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크니프를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팀도 샬럿의 라멜로 볼이라는 절대적인 핸들러가 있잖아요. 그 샬럿이 이 크니플 선수를 쓰는 걸 보면 라멜로 볼이랑 같이 이제 섞어서 투맨 게임 시키기도 하고 라멜로 볼에게 최대한 가까이 붙여가지고 라멜로 볼에게서 파생되는 공을 이 선수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3점이라든지 이 기본적인 선택지가 좋으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선수가 막 엄청 S급 공격 자원이라 된다든지 S급 핸들러가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A티어, 그러니까 최상위 티어 보조 브랜들러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니플 선수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교롭게도 1픽, 2픽, 3픽, 4픽, 6픽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5픽 얘기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 유타 재즈가 사실 시즌 초에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네네. 요 에이스 베일리 원래 약간 재능 하나는 또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데 저는 잘 올라올 거라고 보여요. 지금 보면은 유타는 올해 탱킹해야 되는 팀이고 팔아야 될 선수 있잖아요. 마카넨이나 아니면은 캐슬러를 팔아야 되는데 두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값 올리고 그다음에 팔면은 결국은 에이스 베일리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들어와서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시범 경기 때 보여준 것도 있고 해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타가 탱킹을 할 것 같긴 한데 탱킹을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탱킹을 시즌 2처럼 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 늘 그렇게 하는 건데 유타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유타 팬분들은 확실하게 바꿀 거면 아예 싹 다 뒤집어 엎던가 이 멤버를 확실한 성적을 내던가 이거 고통받고 있거든요. 사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팀은 항상 애매하게 탱킹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잘해버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벨리도 한번 반등하는 구간이 반강제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 그래서 궁금해요. 유타 지역 팬들은 이 팀 성적에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나요? 그렇죠. 많고요. 유타 팬들이 백인들이 많고 고령층이 많아요. 인내를 많이 해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팀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유타 대학 외에는 거의 뭐 BYU 이런 거 외에는 프로팀도 없고요. 유타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유타가 제일 인기 있는 팀이고 절대적인 충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칼말론 존 스타성 있을 때는 리그에서 가장 응원 열기가 높고 가장 시끄러운 곳이 바로 이 유타의 홈이었거든요. 굉장히 충성도가 높습니다. 못해도 다 인내해주고요. 다 할 줄 압니다. 몰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내를 다 하죠. 아 그래서 저는 그 에인지 단장이 이 팬들의 어떤 눈치를 보느냐고 약간 적당히 이걸 하는 건지 왜냐면 옛날에 에너지 솔루션 아레나 이게 막 그 칼말론 존 스타턴 시대 이후에도 엄청 막 데시벨 높다고 막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대놓고 필라델피아처럼 탱킹을 하면 난리가 나는 지역인가 하고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그리고 이 팀은 어쩔 수 없이 그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빅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건 드래프트 아니면은 뭐 다른 팀에서 못했는데 와서 갑자기 폭발하는 이런 선수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탱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유타가 그렇게 엄청 못할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 팀이 잘하는 농구가 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브랜들러는 솔직히 없지만 리바운드가 지금 시즌 개막한 지 유일하게 평균 50개를 넘기는 팀이거든요. 유타가. 그리고 팀 어시스트도 리그 2등인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이 유기적인 공격과 안정적인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농구를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수치는 떨어지기 힘든 수치잖아요. 누가 한 명이 대차게 말아먹지 않는 이상. 한 명이. 아니, 팔면 되는 거지. 팔아서 실책을 만드나요? 르브론 제임스가 나오는 드래프트 때 덴버가 잘한다 싶으면 팔아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생각보다 팀이 괜찮네 그러면 제일 잘하는 애 팔고 또 잘하는 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팔고. 근데 실제로 유타가 지난번 했죠. 뭐 올리닉 잘하면 올리닉 팔아버리고 약간 뭐 하기는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웸비랑 이 유타 이 프론트 코트 진이를 한번 붙으면 재밌는 그림이 나오죠. 왜냐면 라우리 마카넨도 3번을 보지만 상당히 또 키도 좋고 최근에 또 뭐 50득점도 하면서 막 커리어 나이트였죠. 올라와가지고 네, 맞아요. 유타 재즈 그러면 이거 약간 번외 질문인데 유타 재즈가 그냥 탱킹을 안 한다고 하고 지금 전력 그대로 그냥 아예 장기 레이스에 들어간다고 하면 풀인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약간 지금 좀 약간 올라온 상태다 약간 이렇게 보세요? 전 서부라서 프린 쉽지 않다. 감독 능력은 있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일단 핸들러가 기본적으로 약하고 콜리어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데 루키인 지금 월터 클레이튼 주니어가 뛰고 있는데 나쁘진 않지만은 이 선수도 고점이 엄청 높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하게 보는 게 이 팀의 약점이 이제 명확한 경기 운영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실책이 무더기로 나왔을 때 이 팀을 지켜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책이 나오면 예를 들면 좀 팀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공을 흘렸다든지 이런 실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실책 쏟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게 개선이 안 되면 저는 프리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이 팀이 어시스트가 많지만 그만큼 실책도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유타 재즈 특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신인 저희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중국산 너키치까지 좀 내려온 것 같거든요 평가가. 아 야간생. 중국산 요키치로 이제 포지셔닝이 됐다가 지금 중국산 너키치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양한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뭐 기회도 많이 못 잡을 뿐더러 전혀 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좀 더 모델을 봐야 돼요. 왜냐면 너무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장기적으로 뛰었을 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한 표본이 없잖아요. 사실 아니 많이. 근데 나왔는데 레이커스에 나왔는데 매치업 헌팅을 그냥 너무 약간 고속도로 내주듯이 그냥 해가지고 이게 과연 선수로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저는 G리그 내려원에서 좀 경험을 쌓게 하는 게 필요할 저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클링앤 선수가 내구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백업을 해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우려면 좀 G리그 가서 좀 더 지금은 거의 한 3-4단계를 뛰어서 NBA로 온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CBA에서 뛰다가 그러니까 좀 더 중간 단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리고 일단 이 선수가 장점이 이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빅맨이지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가 제일 큰 장점인데 그러려면 사실 실책을 많이 하고 매치업 헌팅을 당하더라도 감독이 뛰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포틀랜드가 엄청 이 선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지 못하니까 팀 시스템상 그래서 이 선수가 뛰는 모델을 좀 더 봐야 아 얘가 잘하겠다 못하겠다를 그때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솔직히 포틀랜드 요즘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근거를 보니까 클링엄이 나간다고 해서 빅을 쓰지 않아도 될 것 정도로 윙 맞아요. 자원들이 정말 뭐 압도적인 것 같아가지고 카마라. 포틀랜드 정말 지켜볼 만한 가치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혹시 요 신인들 중에서 얘기 좀 해보고 싶은 선수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G리그 특집 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세드릭 카워드 이 선수가 정말 팀이 원하는 능력과 개인이 잘하는 능력이 일치할 때 시너지가 얼마나 좋게 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 선수가 막 엄청 좋은 자원이라든지 나이가 엄청 유명한 자원도 아니지만 그리고 심지어 부상 이력도 꽤 컸기 때문에 뭐 이 선수의 실링이 엄청 높다라고 판단은 못하겠는데 멤피스가 잘하는 앞에서 거치기를 맞고 빠르게 뛰어가고 3점슛 넣거나 레이업 넣는 거 이 농구에 정말 잘 어울리는 3&D 자원이라서 저는 세드릭 카우드가 굉장히 좋은 3&D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록이 말이 안 돼요. 3점슛 성공률이 64.3%. 아 그니까요. 네.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 왜 잘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멤피스는 막 닭공인 팀이니까 지금 성적이 이렇게 나는데 아마 좀 떨어지겠죠. 아 이거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이게 그 50% 넘어서 시즌을 마감한 선수가 있었나요? NBA에 3점슛? 3점슛요? 네. 있었지 않았나? 예전에 누구지? 그 NBA 해설했던 친구. 저 워싱턴에 떴던. 제가 잘 모르는 정보라. 50%가 넘어서 끝난 경우가 있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3점 많이 안 던질 때였을 때. 근데 50% 자체를 넘기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3점슛 2개 시즌에 2개 던져서 하나 넣으면 그렇지 뭐 그런 건 되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전문 슈터가 그 세스 커리 뭐 이런 선수 최상급 슈터였는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냥 문득 궁금해가지고 50%에서 반토막 난다고 하시니까 보러까지 떨어지 궁금해가지고. 네, 또 위원님 하고 싶으신 얘기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그 프리뷰 때 얘기했는데 이 팀은 제레마이어 피어스하고 데릭 퀸 키워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꽤 기회를 받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두 선수 모두 10점 이상 평균을 넣고 있고요. 피어스는 굉장히 그 포인트 가드로서 그 핸들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10.7득점 넣고 있고 1.7어시스트 하고 있는데 좀 더 기회를 받으면 괜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데릭 퀸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괜찮아요. 수비가 문제인데 뉴올리언스가 어차피 수비를 잘하는 팀도 아니고 공격력은 몸빵 이런 걸로 이 선수 할 수 있고 외곽도 되거든요. 지금 잘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조던풀 쇼케이스 그만해라. 아니 이 팀은 조던풀은 쇼케이스가 이제 필요한 선수는 아니어가지고. 네. 아니 왜냐면 저는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뉴올리언스 경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조던풀은 속공이 아닌데 지 혼자 속공처럼 농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독이 야 멈춰서 5대5에 하는데 갑자기 지 혼자 스텝백 3 던지고 이거 하고 간단 말이에요. 백코트를. 약간 그래서 재빨리 또 보내야겠구나. 뉴올리언스가 선택하는 순간이 오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어디가? 모르겠어요. 근데 갈 어디든 데가 또 보내지 않을까? 워싱턴으로 싶어요. 좌천됐다가 지금 간신히 반등했는데 조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자신감과 그 팀 농구 깨는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사실 잘하면 상관이 없긴 한데 너무 혼자 팀 단위 농구를 깨버리니까 혼자서. 근데 뉴올리언스는 안 되겠던 게 제가 이제 경기를 볼 때 자이언이 몇 경기 쉬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홈에서 보스턴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자이언을 굳이 쉬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그러니까 팀이 아예 이길 마음이 좀 없는 그러니까 약간 좀 정말 이길 수 없는 팀하고 할 때 원정 같은 경기도 좀 빼주면 되는데
와, 그 경기에서 빼주는 거 보고 이 팀은 운영적인 안목이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그 모든 회의 마지막 예측처럼 끝내게 됐는데 이제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뭐 너무 작은 표본만 갖고 있지만 로이는 이번 시즌 이제 신인왕은 어떤 선수가 좀 받을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지금 페이스만 보면 엣지콤이 당연히 1순위이긴 한데 저는 일단 쿠퍼 플래그가 지금 제가 알기로 현지에서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꽤 순위가.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시즌만큼은 엣지컴이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쿠퍼 플래그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가 관건이긴 한데 이게 저는 못해도 이 선수한테 이 롤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로 더 잘하는 엣지컴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쿠퍼 플레이가 초반에 못했던 걸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P 올해 선수상 타고 뭐 여러 기관에서 미국 NCA에서 올해 선수를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 매체들에서 뽑아주는데 그걸 거의 휩쓸었어요. 쿠퍼 플레이가 후반기에 굉장히 무서운 선수이기 때문에 쿠퍼 플레이 언젠가 살아나서 탈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내년으로 보고 있어요. 다음 시즌. 그러니까 그래서 저랑 신인왕이 좀 어렵지 네. 않을까. 저랑 위원님이랑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일맥상통한데 저는 이게 적응 기간이 늦게 걸릴 거라고 보는 거고 위원님은 그래도 후반기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네. 카이리 어빙까지 돌아오면은 본 자리를 가지 않겠어요? 정말 궁금한데 위원님 어빙 돌아오는 건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몸 상태 좋고 막 그래요? 1대1 하자고 그러고 있고 막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시즌 중반에 그러니까 돌아올 것 같아. 블러핑 아닐까요? 약간. 근데 만약에 팀이 성적이 안 좋으면 안 돌아올 거고. 네? 얘 그런 애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빙 돌아오는 것만 댈러스 팬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댈러스 팬들의 어떤 그걸 좀 깨버리면은 AD가 그때까지 건강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저는 약간 관리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로이는 그 거기는 AD뿐 아니라 또 데릭 라이블리도 있고 개포도 있고. 댈러스 팬들이 뭐라 하겠다. 그 AD를 써봤기 때문에 레이커스 팬으로서. 근데 로이는 팀 성적 반영을 그래도 안 하는 덜 하죠. 편이죠. 네네. 만약 그런 게 들어간다면 딜런 하퍼도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딜런 하퍼는 이제 개인의 임팩트가 좀 더 커지면 올라갈 텐데 웬반야마 비롯해서 이제 샌안토니오가 너무 잘하는데 거기서 이제 딜런 하퍼의 비중이 엄청 크냐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하퍼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잘하냐가 좀 포인트긴 해요. 그건. 하퍼는 아마 팍스로 오면은 더 좀 기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요. 쉽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신인 어떤 조명하는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